안녕하십니까. 이번 동영상은 일본의 그 이시바 총리가 사퇴하고요. 포스트 이시바 누가 되든 간에 강성 우파가 될 겁니다. 그러면 이제 그 이재명이는요, 완전하게 그 우리 주의 4강이라 하죠. 미국, 일본, 중국, 러시아 4강으로부터 완벽하게 왕따를 당하는 국제 미아가 된다. 이런 데 내용입니다. 제가 이번에 그 이재명이가 트럼프 만나러 미국 가기 전에 일본 갈 때부터 그 말이 안 된다. 아니 트럼프 회담부터 하고 뭐 돌아오는 길에 잠깐 보든지 아니면 안 봐도 되거든요. 이시바는 어차피 사태가 예정돼 있었다고요. 참의원 선거에 패배를 해가지고 이미 사퇴할 사람인데 외교 현안 때문에 잠깐 뭐 한두 달 연명 이거를 서로 필요해서 이제 서로 만난 것 같아, 쇼를 한 것 같아요. 아무런 이게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이제 외교였잖아. 거기 그때 김혜경까지 데려가 제가 왜 횡령궁 김씨는 왜 데려가느냐. 해경궁 김씨가 아니고 횡령궁 나라 돈을 그 횡령해 먹는 김혜경까지 가가지고 이시바 부인하고 우리 그 실 있잖아. 그 전통 실 가지고 뭐 매듭을 짓고 매듭 짓는 이런 게 그 장난질 하면서 쇼를 하면서 뭐 매듭이 뭐 지어지면 오랫동안 뭐 관계가 지속됩니다. 어쩌고저쩌고 한일 관계도 오래 지속돼야 됩니다. 이거 할 때부터 그 횡령궁이 왜 갔냐. 미국 가서는 그 김혜경 아무 행기 없거든요. 미국에서는. 일본 그거 하려고 미국까지 데려갔냐. 이시바는 이미 퇴임이 예정돼 있었잖아요. 이렇게 이제 강력 비판한 적이 있는데 역시 이제 그 이시바가 퇴임을 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게 누가 지금 거론되느냐. 현재 그 두 명이 거론됩니다. 두 명이. 뭐 대충 뉴스마다 다 아시겠지만, 고이즈미 신지로, 고이즈미 신지로. 이 사람에게 아주 젊어요. 만 40대입니다. 40대. 야, 대단하다. 고이즈미 신지로, 44세. 현 농림수산상, 옛날에 환경상, 그러니까 농림수산 장관이죠. 우리나라 치면. 가나가와 11구에서 6선을 했는데 중의원. 하원이 중의원이잖아. 참의원, 중의원. 중의원 6선을 했네요. 가나가와 하면 한자로 그 신내천인가. 제가 옛날에 일본 판례 공부할 때 좀 봤는데 일본 지명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가나가와 거기서 이제 그 6선 중의원 현 농림수산성 고이즈미 다 아시다시피 그 고이즈미 준이치로 우리 옛날에 고이즈미 총리 있잖아. 그 뭐 한국에 별 관심도 없더만 옛날에 그 일본에 총리 했잖아. 고이즈미 준이치로 소천 순일랑 한자로 뭐 읽으면 제가 읽을 줄 모르니까 하여튼 이 고이즈미 준이치로 이렇게 일본 총리의 차남이다. 차남. 옛날에 고이즈미 큰 게 기억은 안 나는데 총리는 다 알죠. 고이즈미 총리. 한국하고는 이게 별로 큰 게 뭐 아베나 이런 것처럼 큰 인연은 없는 것 같아요. 오부치나 뭐 아베 이런 것처럼. 하여튼 이 고이즈미 준이치로의 차남이다. 그러면서 옛날에 작년에 자민당 작년에 그 총재 선거에서 3위를 했네. 1차 투표 3위. 그러니까 이제 그 잘생겨서 고이즈미 신지로 여기 그 전체 자민련에서는 압도적 1위 같아요. 자민련 지지층에서는 압도적 1위야. 전체는 비슷해. 또 한 명이 누구다? 이게 이 여자도 보통 여자가 아니죠. 다카이치 사나에. 다카이치 사나에. 이거는 이제 그 여성입니다. 다카이치 사나에. 이 여자가 이게 무섭더만 나라 지구 나라 있잖아. 나라. 옛날에 뭐 우리 그 삼국시대 보면 나라 노잖아요. 그 오사카 옆에 그 나라 거기 그 10선 중의원이네. 와, 하원의원을 10번이나 해본 10선 중에 이 나이가 많아. 64살입니다. 옛날에 전 경제안보상 그러니까 경제안보 장관 했다 이거지. 전에 다카이치 사나에. 근데 지난해 총재선거 1차 투표 1인데 결선 투표에서 패배했다. 여자가 더 유력한 것 같기도 하고. 작년에 그 결선 1차 투표에 1위 했는데 결선 투표에서 패배했으니까 다카이치 사나에
이 분이 별명이요. 여성 아베입니다. 여성 아베다, 아베. 아베 하면 이게 유명하잖아. 우리 암살 당해버렸잖아. 아베가 미국하고도 트럼프하고도 친하고요. 아베가 그 일본에서는 대단한데 여성 아베라고 불릴 정도로 상당히 강성이다. 근데 둘 다 작년에 그 야스쿠니 신사 있잖아. 야스쿠니 신사. 저도 일본 가서 한번 가봤거든요. 그거는 이제 그 태평양 전쟁에서 1급 전범들 있잖아. 왜 전쟁 범죄로. 그때 이거 1급 전범들 있잖아요. 뭐 단학가 지로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. 옛날에. 그런 사람들이 있다. 이게 뭔가 위패가 봉헌되어 있는 이런 데 야스쿠니 신사니까 일본 거구 군국주의 상징이다. 그래서 이제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면 거구다. 거구는 무슨 거구야? 제가 보기에 이것도 거구 아니에요. 우리는 아무데나 거구 갖다 붙이는데 거구는요. 뭐 나치나 옛날에 뭐 히틀러, 무솔리니 이런 거구는 있죠. 근데 이거는 일본으로 볼 때는 영웅들이야. 일본으로 볼 때는 이게 영웅들을 그냥 우리 현충일날 국립현충원에 가가지고 이게 춘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. 이 사람들이 무슨 거구야. 거구는 무슨 거구야. 히틀러처럼 이게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주의도 아니고 그냥 일본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 바친 자기들이 볼 때는 이게 영웅들을 추모하는 거지. 우리나라 국립현충원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. 이걸 자꾸 이게 우리나라 좌파들이 야스쿠니만 가면 이게 거구다 하는데 좀 이게 정통 우파다. 정통 자유우파다. 이 정도로 이게 보는 게 맞다. 할 때 이거 좌파는 아니다. 이거지. 공산주의 쪽으로. 일본도 이게 공산당도 있고 사회당도 이게 많잖아요. 그건 아니다. 그냥 정통 우파다. 이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하여튼 누가 될까 모르겠어요. 일반 여론조사 했더니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이 23, 고이점이 농림수산상이 22, 일반 여론조사는 23대 22 똑같고요. 그 다음에 자민당 지지층에서는 고이점이 32, 다카이치 17. 이건 좀 차이 나네. 자민당 지지층에서는 그 고이점이가 젊고 이게 잘생기가 그랬나? 44세니까. 하여튼 이 차이가 납니다. 누가 될까? 앞으로 이게 궁금한데요. 누가 된들 어떻게 된다? 누가 된들 한일 관계는 낭기류라고 되어 있잖아. 언론들도 그래. 낭기류 이런 식으로 이게 조금 순화시켜서 쓰지.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한일 관계 파탄이라 봐야지. 이재명이하고는 안 합니다. 누가 된들 이재명이는 인간 취급 안 합니다. 이재명이가 어떤 자인데 일본이 미국의 점령군하고 해가지고 친일파가 건국한 나라고 그렇잖아요. 그러면서 조국이든 이재명이나 다 일본을 얼마나 욕했습니까? 옛날에 박근혜 때 위안부 합의는 완전히 일본이 강간범인데 강간당한 딸의 의사도 묻고 아버지가 용돈 좀 받고 합의한 거다. 이런 식으로 그 일본을 비난하고 그다음에 후쿠시마 핵 처리수인데 처리한 건데 이걸 완전히 핵 폐수다. 이거 무면 기영 안 오고 난리 난다. 그러면서 이게 온갖 그 반일 선전선동을 한 게 이재명이다. 이 말입니다. 이재명이가. 그러고 그 중국의 전성절에 그렇게 가지 말라고 일본이 했는데 우원식이도 보내고 일주일 전에는 박병석도 특사로 보내고 이런 짓거리를 이재명이가 했다 이 말이죠. 이재명이가. 완전히 이재명이는 친중, 반미, 친북 이런 이게 좌파 중에 좌파다. 이걸 일본이 훤히 알고 있는데 이재명을 인간 취급하겠습니까? 그냥 기자들이 한일 간의 낭기류가 예상된다. 이 말은요. 한일 관계 끝났다. 파탄이다. 이런 이야기입니다. 이런 이야기예요. 맞잖아요. 우리 딱 깨놓고 이야기하면 이게 누가 되든 이재명하고 이게 진정한 협력이 되겠습니까? 이재명이가 한미일 협력이 중요하다. 한미일 어쩌고 저쩌고 해도 옛날에 한미일 동맹이라는 말 썼다고 개 난리치는 게 좌파입니다. 왜 우리가 일본이 하고 동맹이냐? 일본이 한미일 동맹 훈련하면 일본의 자위대에 더러운 군합발이 들어온다. 자위대에 더러운 군합발 이렇게 한 게 이재명입니다. 한미일 군사협력한다고. 옛날에 문재인은 지소미아를 끝내려 하다가 황교안 대표가 단식해야
지소미아가 연장은 돼 있는데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죠. 하여튼 이거 이재명이가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? 자위대의 더러운 군함발, 그 다음에 강간범이다. 그 다음에 폐기 물을 그대로 막 방출하는 것처럼 온갖 국제사회에 일본을 비난한 이걸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데 이재명하고 무슨 협조가 되겠습니까? 야, 참 큰일입니다. 트럼프한테 매일 뺨 맞고 오죠. 지금 여기 봤잖아요. 우리 조지아 공장부터 트럼프한테 이런 취급 당하고 다 뜯기고요. 일본이 이제 누가 되나 다 이게 한일 관계도 끝나고요. 그러면 이게 중국은 뭐 대접받으면 다 하니까 있고요. 그러면 러시아는요 북한하고 혈맹입니다. 피를 나눠서 이게 도와준 거예요. 북한 버리고 이게 우리나라하고 하겠습니까? 그러면 이게 북한이라도 4강 외교가 지금 이게 심각한 위기다. 그러면 이게 북한이라도 우호적이면 또 이게 어떻게 하겠지만 북한하고도 이게 최악이다. 왜? 야, 이재명, 너가 윤석열이랑 니랑 뭐가 달라? 야, 생색내지 마. 너 개꿈 꾸지 마. 윤석열이랑 니랑 뭐가 달라? 북한은 이러고 있잖아요. 결국에 북한한테도 완전히 뭐 공격당하고, 그 다음에 일본까지, 미국, 그 다음에 중국, 러시아. 완벽하게 고립돼 버린 심각한 상황이다. 제가 이게 무조건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잖아요. 지금 기자들이 일본에 둘 다 기자들은 거구라 그래. 저는 거구라고는 안 하지만 남기류 일본하고 이재명하고 살상에 파탄 맞잖아요. 그럼 트럼프는 역대 최악의 단속해가 파탄 맞잖아요. 그럼 중국 가서는 시진핑이가 만나주냐고. 아무도 안 만나줬잖아요. 박근혜 대통령하고 틀리잖아.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 혈맹인데. 그럼 김정은이는 김여정이 통해서 몇 번이나 이야기했냐고. 저는 이게 팩트만 가지고 이야기한 겁니다. 4강이 완벽하게 외교가 사상이 파탄나고 있고 북한과의 관계도 파탄난 완전히 고립무원 사면초가 대위기에 빠졌다. 이게 바로 이재명 좌파 정권의 지금 현 외교 이게 바로 실태입니다. 정말 심각하고요. 앞으로 이걸 어떻게 난국을 파헤치느냐. 어떻게 파헤쳐? 이재명으로서 안 돼. 이재명으로서 파헤칠 수가 없다고. 파헤쳐 나갈 수가 없다고. 결국은 이게 레짐 체인지에서 정권을 바꿔야 돼.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려서 새롭게 우리가 출발하는. 그래야만 이 대위기 파고를 헤쳐나갈 수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